흡수 미싱 세미스터 AWS 마지막 1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 전자시스템공학부 16학번 허성일입니다. 본 강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AI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강의에서 AWS 람다를 이용해서 S3에 파일이 생성될 때마다 로그를 수집하는 기능을 구현해봤습니다. 오늘은 AWS API 게이트웨이를 이용해 URL로 접속해서 람다를 실행시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만들어 놓은 함수는 일단 두고 다른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 생성을 누르면 저번과 같이 이름은 자유롭게 선택해 주시고 런타임은 파이썬 3.8로 해서 함수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트리거를 먼저 생성해 보겠습니다. 트리거 선택 API 게이트웨이가 맨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API 게이트웨이 사용이 처음이니까 API 생성으로 해주시고 API 사용은 HTTP API로 선택해주고 보안은 주소 입력하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열기로 해주시고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API 게이트웨이가 트리거로 생성되었고 아래에서 API 게이트웨이 세부 정보를 보면 API 엔드포인트로 보이는 URL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hello from lambda가 보입니다. hello from lambda의 결과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내려서 함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함수가 반환하는 hello from lambda라는 것이 출력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URL로 접속하는 순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서버를 빌려서 우리의 함수를 실행시켜서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함수 내용을 저는 성일의 AWS 튜토리얼로 수정해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배포한 다음 다시 접속을 해보면 이렇게 확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어를 클롤링해서 가져오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원하시는 코드가 있으면 다른 코드로 실행시켜도 됩니다. 코드는 제가 파일로 업로드 해뒀으니 확인해서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코드를 수정해서 배포해주고 다시 들어가보면 현재는 서버 에러라고 나옵니다. 어딘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에서 클라우드 와치 맨 위에 있는 마지막 배포된 로고를 보면 에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임포트한 모듈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한 코드에서 임포트한 vs4와 request는 파이썬 자체에서 제공한 라이브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작동시키기 위해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다운로드하고 람다에 업로드해 주어야 됩니다. 윈도우 파워쉘을 이용해서 설치해 보겠습니다. 리눅스에서도 진행을 해보았는데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맥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cd 명령어로 우리가 라이브를 설치할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설치할 위치는 자유롭게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번 시간에 S3에서 사용할 폴더에 추가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설치할 위치의 폴더로 cd 명령으로 이동하고 mkdir 명령어로 폴더를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보시면 해당 경로에 라이브러리라는 폴더가 생겼고 다시 이 라이브러리 폴더 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클리어 명령어로 화면을 한번 비웠습니다.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은 파이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3를 이용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만약에 파이썬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업로드해 놓은 압축 파일을 이용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파이썬3 인스톨 설치할 라이브러리 이름 그리고 다시 띄고 점을 입력해서 현재 이 폴더에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설치가 되고 리퀘스트도 마찬가지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pipe3 install request
다시 T, 띄고 점. 설치가 되고 LS로 확인해 보시면 파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직접 파일로 이동해서 확인해 봐도 이렇게 여러 폴더들이 설치된 것을 확인이 됩니다. 이 과정에 파이썬 환경 변수나 기타 문제가 설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설치된 파이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올려준 압축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된 파일에서 이전 폴더로 이동해서 파이썬 폴더 전체를 압축해 주겠습니다. 명령어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간단하게 알집을 이용해 주겠습니다. 윈도우에서는 이 해당 명령어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맥이나 우분투, 리눅스에서는 zip, -r, python.zip 하고 점을 입력해서 압축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압축이 완료가 되면 압축 파일을 AWS 람다의 함수 페이지로 이동해서 작업을 눌러서 zip 파일 업로드를 해주겠습니다. 업로드 할 수 있게 화면이 나오면 업로드로 우리가 압축해 놓은 파일 선택해서 저장해주면 이렇게 모든 함수가 사라지고 압축했던 폴더들이 나타납니다. zip 파일을 업로드하면 기존에 있던 파일들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업로드하기 전에 백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 함수도 사라졌기 때문에 Alt-N 또는 위쪽에 파일에서 New 파일을 눌러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그 함수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Ctrl S 또는 파일에서 Save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꼭 람다 언더바 function.py로 해주시고 세이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수정했으니까 이제 배포를 눌러주시면 배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화면이었지만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20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PI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함수를 작성할 때마다 zip 파일을 업로드하는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AWS에서 레이어, 계층이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 계층을 이용해서 다른 함수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측에 메뉴 버튼을 눌러서 계층을 이동하겠습니다.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층 생성 이름은 간단하게 자유롭게 적어주시고 설명 또한 선택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zip 파일 업로드를 클릭해 주시고 업로드를 눌러보면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zip 파일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계층의 zip 파일을 업로드할 때는 최상위 폴더가 파이썬이어야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zip 파일 업로드할 때는 파이썬이란 최상위 폴더는 사라지고 그 안에 있던 파일들만 저장이 되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상위 폴더가 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파일을 압축해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파이썬 폴더가 최상위 폴더가 되도록 압축 파일 파이썬 zip은 삭제해주시고 파이썬 폴더가 저장되어 있는 상위 폴더 라이브러리 폴더를 압축해주겠습니다. 파이썬 폴더가 저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폴더를 알집으로 압축을 진행해주면 다음같이 압축 파일이 생겼습니다. 이 파일을 업로드해 주겠습니다. 다시 계층으로 가서 zip 파일 업로드 해서 압축 파일 선택 런타임은 마찬가지로 3.8로 해주고 생성하겠습니다. 이제 계층을 하나 만들었고 이것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새로 만든 함수는 라이브러리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첫 번째 함수에다가 레이어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함수 선택해서 우선 디자이너에서 함수 아래에 레이어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Add Layer가 보입니다. 여기 보면 AWS에서 지원하는 계층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만든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 지정 계층으로 가서 아까 만들어준 것을 선택하고
그러면 아래 버전이 나옵니다. 계층은 수정할 때마다 새로운 버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계층을 수정했다면 계층의 버전을 생성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적용시켜줘야 됩니다. 저희는 처음이니까 버전 1로 하고 추가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어에 1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로 API 게이트웨이를 해주겠습니다. 어떤 API 게이트웨이를 트리거로 정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들어준 게 있지만 새로 API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과 똑같이 HTTP API를 선택하고 보안은 열기로 선택해서 추가해주면 API 게이트웨이가 트리거로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S3는 선택해서 삭제해주겠습니다. 삭제. 그리고 코드는 앞에서 사용한 것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포하면 배포가 되고 우리가 만든 API 게이트웨이에서 URL로 들어가 보면 정상적으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20위까지를 추출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함수에 직접 라이브러리를 zip 파일로 업로드하지 않아도 레이어를 이용해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확인하는 API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은 마지막으로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은 실시간 실습 시간에 같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11개의 AWS 강의는 끝이 났습니다. 이때까지 사용했던 EC2, EC2 AMI, 라우트 53, 호스팅 영역, S3, AWS 람다,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 등 모든 것들은 지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지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AWS에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확인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실습 시간에 앞에서 EC2로 웹서버, 아파치 웹서버를 실행시켰던 것을 같이 해보고 오늘 진행했던 람다와 API 게이트웨이를 섞어서 사용하는 네이버 크롤링 작업을 같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기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 더 필요하다 아니면 따로 궁금하다 하는 내용들을 실습하고 싶다 하는 내용들 슬랙에 남겨주시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습 시간에 뵙겠습니다. 허성일이었습니다.